김여정이가 저게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몰라요. 이놈이 푸틴하고 김정일이 만나서 도장 찍는데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나도 오빠 못지않다. 자기 얼굴 한 번이라도 김정은 옆에 더 나오는 게 얘는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야, 철부지도 저렇게는 안 해요. 김정은과 똑같은 세트로 애성이 오누이죠. 북한 경제는 경제도 아니에요. 저 부도 처리된 나라나 같아요. 보라 안 가요. 일단은 풍선 전단인데 그 중국 어물까지 걷어 있는다는 게 말이 돼요? 중국 어물까지 있었잖아요. 중국 포장지 같은 거 뜯어온 거.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그 전단 부문에서도 그거는 국가가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동대동으로 더 종이도 더 질럽게 더 좋게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체제 선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역부족이란 소리예요. 쓰레기밖에 보낼 것이 없다는 것, 그래야 명분이 선다는 것. 쓰레기 같은 놈들이 보냈으니 우리도 쓰레기로 보낸다. 그건 사람을 쓰레기로 치고 얘는 진짜 쓰레기로 보낸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모욕을 주느라고.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날아간 대북전단의 버금가는 종이의 질, 내용물의 질을 전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국력을 걸고 하는 일인데 저따 꼽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저 활용이 불가능한 걸 걷어서였다. 극하고 명분을 아주 우습게 다루죠. 어메 같은 놈들이 보내서 우리는 어물을 보낸다. 그게 성립이 돼요? 체제 경쟁인데. 그 정말 애송이들이 있으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 같으면 나라 사정이 그렇다면 이 딱 다물고 저 짓은 안 해요. 그래서 관록이 필요한 거예요. 독재자도. 이건 애송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맞받아 쳐야 되겠으니까 그거를 좀 참으면 자기 체면도 서고 모른 척하면 여기서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매사하겠어요? 안 할 말로. 근데 얘네는 그런 인내력과 거기에 대한 인성이 0에 가깝다는 소리예요. 지혜라든가 이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보내자마자 보내고 또 냈다 떠들고 오물 보내면서도 그게 명분이 성립돼요? 체제 경쟁하는 남북인데. 그 여정이나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보낸지도 몰라요. 뿌린 놈이나 알지. 나는 김여정이가 저게 오빠는 자기만이 헌신을 다해서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최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딱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몰라요. 이놈이 당중앙위의 부부장이라는 게 푸틴하고 김정일이 만나서 도장 찍는데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낳아도 그 짓하고 앉아있고 얘 당중앙위의 부부장이에요. 그 대담당 부부장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따위 짓해요? 그러니까 어느 세트가 서로 고립될 짓을 골라가며 하는 거예요. 북한 기득권 내에서도. 본인 우월감. 나도 오빠 못지않다. 본인 우월감이에요. 나도 김정일이 딸이다. 근데 이게 같은 독재자의 자식이라도 김일성의 딸 김경희는 김여정에 비하면 얘는 인종이 달라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얘는 야 철부지도 저렇게는 안 해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인장 들고 다니면서 정상끼리 도장 찍는 데 가서 들이밀었다 내밀었다 도장 줬다 받았다 부부장급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럼 부부장급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더 낮은 사람이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 한 번이라도 김정은 옆에 더 나오는 게 얘는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저 그게 구구절절했으면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저 중국 데리고 갈 때 내려서 담배 풀 때 재떨이까지 들고 나서 있겠어요? 여정이가. 그러니까 얘는 천지분간이 안 가는 김정은과 똑같은 세트로 애성이 오누이죠. 계속 여기서 보내면 마지막에 뭘 보낼까요? 저것들이 가랑잎 긁어서 보낼까요? 똥도 가서 못 보낼까요? 똥도 저기서는 이제는 농업전선이 제일 전선, 전략적 전선이라 그랬거든요. 농사의 첫째가 그 인분이에요. 북한은 도시, 그럼 창피한지 인분이란 말은 또 안 해요. 그걸 삭혀서 비료를 쓰죠. 그것도 아까워서 못 보낼걸요? 김정은이 자기가 하루 세끼 두드려 먹고 하루 세끼 똥 누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주민들 그렇게 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저 독재 체제에서 살면서 저 김일성 족속 체제의 북한 인민들은요 정말 끈질기고 약하게 살아요. 사는 환경의 동물이라고 전기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벗으면서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입으면서 사는 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다 극복해내요. 그들이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수 있고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 현대적 수단이 북한에는 아예 없어요. 김정은한테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랬듯이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나 더우면 벗고 팬티만 입고 앉아있고 추우면 다 뒤집어 쓰고 앉아있고
이거예요. 내가 다니던 출판사가 주체 사상탑 딱 밑에 있었거든요. 중심이에요. 80년대 말부터는 겨울에 난방도 안 왔어요. 섬신 신고 손장갑 끼고 마우라 두르고 남자군 여자군 앉아 두더지처럼 앉아서 글을 써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중앙당도 국거리였어요. 그때는 92년도 93년도 중앙당에 글쎄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가면 중앙당 간부들도 속옷 입고 앉아 있어요. 덜덜덜덜 떨어요. 나라가 통째로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령이 자기 충신들을 떵떵거리며 살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경제가 다 파괴됐어요. 내가 79년 7월 1일부터 정식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1980년 3년 4년대부터 갑자기 지시가 내려오대요. 김정일 와이. 우리 그 모든 사무실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사무실에서 밤 10시까지 전기불 켜놓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 누가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었나? 그때까지 못 나가게 해서 앉아있었는데. 그래서 아까운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 이제는 출근해서 저녁 6시면 무조건 퇴근해서 전기를 다 끄도록 하라. 그때는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그런갑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장이 모조적이 시작했어요. 전기 공급 때문에. 그런데 평양시의 모든 중앙의 사무기관은 밤 10시까지 전기표를 모든 사무실에 환히 켜놓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전략해야 되겠다. 우리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처음에 6시 퇴근하는 새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울증까지 다 왔댔어요. 북한 기득권들은 호남태나제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자초로 없었는데 집에 가서 뭘 하지? 그 걱정까지 다 했어요. 너무 밤 10시까지 매여 있다가 나가다 나니까. 근데 그때부터 교차 생산이요 뭐요 전기 욕부족 때문에 모든 지역 주민들의 전기 공급도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은 6시부터 7시까지 7시부터 8시까지는 중성동 이렇게 교차로 공급하는 시대가 펼쳐졌어요. 90년대에 들어오니까 주체 사상탑에 햇불도 끄대요. 10시 넘어가니까 그건 상징이거든요. 주체 조선이 그것도 끄더라고요. 김정일이가 그 만수대 이수극장 앞에 난 세상에 춤추는 분수는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자랑을 해내서 막 오르내림의 그 각도를 달리하면서 물 뿜는 거 있죠. 김정일이 창조물이고 뭐 현대 뭐 예술의 최절정국에서 난 그거 진짜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다 껐어요. 12시만 끄던 게 벌써 저녁 7시, 8시 한 30분 돌리고 다 끄더라고요. 그게 오늘까지 쭉 왔어요. 북한에는 개인이 사경제를 가질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요. 허미 사불 사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 주민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보편적으로 볼 때 허미, 삽, 도끼. 그 다음에 어떤 개인도 동력이 달린 수단을 포기할 수 없어요. 국가 승인을 딱 받아야 돼요. 사경제라면 우리가 정확히 합시다. 사장 하나의 직원이 한 대여섯 명 돼야 사경제가 되는 거예요. 유통망도 없어요. 개인이 지고 다니며 팔아야 돼요. 우선 자기가 부리고 월급을 줘야 하는 그 어떤 종업원도 둘 수가 없는 게 북한 경제예요. 북한 경제 구조를 볼 때는 소유 관계를 딱 보면 돼요. 여기는 뭐 사적 소유를 철저히 개인이 다 개인 이름으로 기업도 등록하고 창출하고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소유 관계가 2개밖에 없어요. 전이민족 소유와 협동적 소유밖에 없어요. 협동적 소유는 식량 해결하는 모든 말하자면 농장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이것도 다 국가 경제예요. 이것도 노동계급화되면 전이민족 소유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공산주의 가자면 이 농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양분화해가지고 국가가 관리한다. 전이민족 소유는 공장, 기업소, 도로, 항만 다 들어가요. 조그만 또락도로 수리공장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 전이민족 소유와 협동적 소유 밖에 있는 그 어떤 경제도 사경제를 가질 수 없는 게 북한의 법이고 시스템이고 저체제의 우월성이라고 자랑하는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경제에 있다는 거는 집에 앉아서 뜨개질해서 파는 걸 사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에는 매개 주민이 목숨까지도 수령의 소유인데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부모는 낳지만은 내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것은 수령이기 때문에 수령을 위해서 일편단심 살아야 되고 수령 위해서 총포탄 방패 이게 되라는 게 북한 주민들의 신세예요. 목숨까지도 수령권데 그 일제 때부터 개인 소유 개념이 좀 있었어요. 내가 77년도, 78년도, 79년도 항해남도 요랑은 장공리에 나가 있었던데 서조 사무실 딱 앞에 집이 이건 자기 개인 집이라 그랬어요. 난 그 말을 그때 처음 더 개인 집도 있긴 있구나. 이거는 해방 전에 뭐죠. 저기서 어쨌든
국가가 허물지 못하고 어떻게 승리한 그게 있지만은 그게 그 이후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다 국가 소유죠. 그 집에서 개인 소유 집에서 살던 걸 물려주지 못하는 게 또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다 국가 소유고 개인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는 돈 주고 샀다 하지만은 국가 법망 내에서 서로 집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기관과 행정기관을 끼고 뇌물을 매겨가지고 집을 바꿨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지. 그래서 북한은 어떤 개인에게도 이건 내 거다는 개인 문서가 아예 없어요. 집 문서가 아예 없어요. 나는 내가 쓰고 있는 집도 집 문서가 다 있거든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시, 군, 행정위원회 주택 배정가에서 발부하는 주택 사용증 요거만 딱 있어요. 너는 국가가 여기서 사용하라고 너희한테 살 권리를 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북한에는 대한민국은 1년에 한두 번씩 재산세라는 거 내잖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자기 거라면. 북한에는 재산세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건 자기가 아니란 소리거든요. 그 집이 단 전기 사용료, 물 사용료만 내요. 쓴 것만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 소유가 아니죠. 수령의 선물로 하사하지만은 김일성 족속은 이제 애만도 못해요. 줬다 뺏들었다 밥 먹더라는 놈들이에요. 인민방송은 이춘희한테 선물로 줬다. 김일성 선물로 딱 돼 있어요. 김정은 선물로. 그래도 이춘희가 수령 김정은에게 밑보이는 순간, 김정은이 권위를 훼손하고 도전한 그 어떤 과오를 범하는 순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빼앗아요. 회수한다는 포고도 없어요. 야밤 상경이 싫어다가 자기네가 지정한 것이 부려놓고 그 집은 이 사람한테 선물 줬던 걸 다시 또 다른 놈한테 줘요. 선물도 몇 탕씩 해먹는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선물 받았어도 개인기 아니에요. 북한에는 뭐 은행이 둘이에요. 대무역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인민들이 하는 중앙은행이라고 있어요. 그게 쫙 내려가는데 은행이라는 거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빌리지 못해요. 소위 은행이란 개념은 어떤 주민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저금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 말단에 내려가면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저금소, 상전동 저금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다든가 이 개념이 아예 없는 은행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생활을 사회주의 문화생활 양식에 맞게 깐지고 전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보이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 때문에 북한은 생활비 한 달 보상을 주는 것도 로임이라고 안 그래요. 월급이라고 안 그래요. 생활비라고 딱 그래요. 로임, 월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민들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 용도이기 때문에 생활비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임을 타면, 간식으로 말하면 생활비를 타면 일정 기간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금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 내가 60원을 탔다면 10원, 20원은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도 애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금은 무조건 해야 돼요. 거의 법 아닌 법이에요. 모든 자기가 거주하는 인민반에는 인민반장이 자기 인민반 내에 매 집에 월급날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아무개 집은 몇 월 며칠, 아무개 집은 이거 다 있거든요. 그날 퇴근에 오면 저녁에 벌써 인민반장이 중택이 메고 와 있어요. 그 중택에는 나의 저금 통장도 들어가 있어요. 저금 통장 자체가 내 손에 없어요. 인민반장이 관리해요. 평양시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금 통장을 주면 거기다가 10원 딱 끼워서 넘겨줘요. 도장과 이거는 인민반장이 항시 말하자면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내 은행 대리인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금을 하죠. 그래야 전인민들이 이렇게 저금에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국가에 돈이 들고 인민경제가 돌 수 있다 이거예요. 리자라는 건 있긴 있어요. 근데 리자 받아봤다는 사람은 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디 있는가? 이게 얼마나 악독한가? 저금은 득달같이 당일 하루도 듣지 않고 걷어가지만은 내가 꼭 돈이 필요해서 찾으려 한다. 저금소에. 이거는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은행에 돈이 없다고 안 줘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기에는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찾았어요. 북한 주민들이 뭐 돈을 정말 집 하나 살 정도로 저금하는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수입대 지출로 딱 저금하기 때문에 돈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지 80년대 말 90년대에 들어가서는 월급도 제대로 못 주다니까 은행이 통배서 그때는 은행에 대기표 잡고서 은행에 돈이 들어와야 내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더더욱 악착같이 저금을 안 하기 시작했답니다.
북한 주민들은 묻어놓을 돈도 없어요. 경제가 개바닥인데 하루 장사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뭘 묻어놓을 돈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생활 수준을 놓고 북한을 대비하면 억년가도 답이 안 나와요. 장사 미천 돈만 말하자면 당겼다 팔았다 거기서 남겨먹는 그 기본 기초 자금하고 거기서 떨어진 돈 갖고 사는 게 오늘 북한의 장마당 세대의 작동 원리입니다. 단 외화은행이라는 건 또 있어요. 외화 바꿈돈. 김일성 주석이 외화 바꿈 환전소 같은 걸 평양 각도에 하나씩 씌워놓고 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갖고 와서 꼭 외화 바꿈 돈표로 바꿔야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의해서 바꾸니까 야매로 바뀌면 단가가 더 높은데 거기 가면 단가가 낮는 거예요. 암시장에서 환전을 하죠. 근데 그렇게 환전해서 나라를 경제를 들었다 놓을 정도의 재력은 아예 없으니까 그래봐야 중국에서 들어간 돈 해외 나와서 탈북민들이라든가 벌어서 보내는 돈 갖고 절반은 중국 고강권이 떼먹고 나머지 갖고 또 돌려서 먹는 그게 돈을 낳는 시스템이 역부족이고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글쎄 달러 쓰는 놈이 있긴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정신이 백인 주민들은 달러 가지고도 합법적인 달러 상점에도 안 가요. 모든 시스템이가 주시한다는 걸 알아요. 특히 평양인 경우 쟤는 달러에 접근할 수 없는 직업이고 직위인데 어떻게 달러 상점에 드나들지 이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 올라갈수록 감시는 더 심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북한에는 개인 주머니에 있는 돈이든 장마당에 있는 돈이든 국가가 벌어들인 돈이건 관계없이 모든 외화는 김일성 족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땅에서 김일성 족속이 하사하는 공기, 물, 식량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 거는 다 김일성 족속의 돈이다. 충성 자금이다. 타이틀이 이렇게 떡 씌워져 있어요. 저 모조리 족속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해놓다 나니까 계속 이게 암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생활에서 취미라는 단어는 1960년대까지예요. 북한 주민들은 취미를 누려본 적이 없고 자기가 취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취미란 말을 입에 올리질 않아요. 분명히 그런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미생활 없어요. 생계를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그저 자기 적성에 맞으면 취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뜨개질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거를 내가 또서 입고 싶어서 한다는 것보다 필요도 하거냐 이게 내 취미에 맞아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북한에는 취미생활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 사회가 누리는 아침에 조기 축구 나가고 이모 치고 등산하고 탁구 치고 예술 관람하고 이거는 그 모든 게 북한 주민들의 사상, 정신, 문화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령이 지시와 방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탁구 하나 치는 것도 수령이 전 재민이 탁구를 쳐야 하겠습니다. 취미 없는 놈도 끌려나가서 쳐야 돼요. 외국인이 본다고. 북한은 취미라는 거 없어요. 취미라는 단어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적인 그 어떤 그 체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취미생활 입으로만 돼요. 몸으로만 거기에 해당된 모든 수단이 받쳐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북한은 취미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취미라는 말은 어떤 것이다 하는 건 알지만은 자기가 행사해 본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수령이 지시 밑에서 노동당이 영도 밑에서 말하자면 그 윷놀이도 하고 다 하라는 게 명절날에만 그런 민속놀이 취미생활도 깨끗이 지겹게 만들어 놓은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체제 유지하느라고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북한은 세계적인 전체민을 향한 유일하고 전략적이고 본질적인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김일성 족속을 따라 배우자. 위대한 수령들을 따라 배우자. 김일성 족속은 뱃놀이, 종군놀이, 사격놀이, 말 타는 놀이, 취미생활로 그렇게 즐겨도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을 따라 배우자고 하면서 그런 취미를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요소도 공간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말짱 거짓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